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 불리우는 그런 날이죠. 상당히 스산하면서 좀 울적한 마음도 좀 듭니다. 예, 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10월달 고비를 잘 넘기고 11월달 미국 대선이 끝나면 좀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 추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9, 10월달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11월 대선을 마치고 약간의 단기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연말 연초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바라봅니다. 시장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또 드릴 거고요. 역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였죠. 반도체 소부장들 관련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힘을 그렇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반도체 쪽만 오늘 상당히 좀 집중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더 그쪽으로 시간 할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초님 들어오셨고요. 호텔 크루아상님, 서보현님, 맥가이버님, 네, 어느 따뜻한 봄날님, OJT님, 티파니님, 탈감님, 주식과 같이 인생여행 중님도 들어오셨고요. 추리낭님, 아르또님도 들어오셨고요. 유향이님, 도라님, 김효주님, 수시아님, 닥터케이님, 네, 그리고 이 금투세 말씀하신 이분은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아이디를. 이게 영어는 아닌 것 같고요. 박호희 님도, 네, 이렇게 다들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8.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가 하락 출발을 한 가운데 방산과 일부 경영권 분쟁 관련주라든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가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섹터가 장 초반엔 별로 안 좋았다는 그런 방증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장전에 확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10시부터 커머스 콜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 향후의 전망 이런 것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하락하던 삼성전자가 강보합권까지 다시 오전에 올라오면서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견고한 고용지표 확인 뒤에 상승한 시장 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적 영향력에 오히려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GDP 성장률입니다. 실제로 ADP 민간 고용은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23만 3천 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GDP 증가율은 다만 전분기 대비 연율 2.8%로 3% 이상 예상됐던 것이 살짝 다운됐죠. 그래서 3분기 GDP는 전분기 연율화 기준 2.8% 성장을 했는데 컨센을 하회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GDP 나우 추정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견조하게 잘 견디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율이지만 3%대 가까운 GDP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속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항목별 기호들을 보고 물가 추이를 보면 자, GDP가 이렇게 나오는데 항목별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아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품 쪽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수출 부분도 좀 올라왔다. 정부 지출도 올라왔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GDP 물가나 코어 CPI 물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상당히 좀 하향 조정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가 부분은 여기서 좀 안정화 쪽으로 좀 더 내려가고 있는데 자, 튀어 오르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재정 적자폭이 커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또 고금리가 또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아직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당선 여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가도 역시 향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네, 이겁니다.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이 플러스 3.7%로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지출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정부 지출도 5% 플러스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GDP도 어느 정도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도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고용 지표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살짝 우려가 되는
슬로우하게 다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또 특히 좀 면밀하게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나쁘진 않은데 고용 지표에 대한 슬로우다운한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UBS 자료를 아마 인용한 것 같습니다. Economic Surprise인데요. 이게 보면 상당히 높게 치솟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게 유의미하게 최근에 지난 8주 동안에 이게 Economic Surprise가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아주 뭐 약간의 혼조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 지표가 살짝 다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는 걱정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AMD가 가이던스 예상치 하회에 10.6% 전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MCI, 이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이쪽도 32.7%나 급락하면서 이거는 실적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회계 조작 논란 때문에 일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의 투심이 좀 부담이 됐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를 했고 상승을 했는데요. 메타나 일라일릴리 등의 실적 실마감 때문에 일부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에 따른 차별화 움직임이 역시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지속이 됐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실적 예상치가 다소 좀 하회하는 모습에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권으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수급을 보면 오전 기준 거래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 코스닥은 2조 8천억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도 오전 기준 현물 3천억, 선물은 4천 계약 이상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3조 8,600억 정도였고요. 실적 부진의 원인이 역시 반도체 부분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고 역시 전일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다시 좀 재개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지수는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 순환매가 부각됐지만은 삼성전자 등 대형주 외국인 매도 압력에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이 오전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용과 화장품, 의류, 그리고 유틸리티 등 일부 업종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고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유성증자 발표에 의해 이익을 연속 급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보여했고 반면 티웨이 관련주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수 상승에 대한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실적과 개별 이슈에 따른 개별 주식 장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피에 대해서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고 DOU가 특히 텐센트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서비스 계약 체결이 발표됐고요. 실적 상향 기대와 목표 주가 상향에 DOU가 강세할 모습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도 TSMC 협력사로 대만 R&D 센터 설립이라든지 미국 시장 진출 통한 성장 기대에 에이직랜드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의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밸류업 관련해서 연중 강세를 보였던 금융 주유사들과 삼성물산, SK스퀘어, LG 등 대형 주유사들의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났고요. 여전히 시가총액 16위, 17위 정도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감소에 역시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3%까지 상승한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종가 무릎에 일단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좀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이 좀 막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일단 막판에 현물을 상당히 많이 동시호가에 쏟아부었습니다. 약 한 3천억 정도 동시호가에 쏟아부었는데 이런 것도 장 막판에 일단 리밸런싱 관련된 물량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이미 공시되었던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HBM 콜 테스트 통과 등 세부 내용이 시장에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반면 HBM 기존에 독점 공급했던 SK 하이닉스가 해당 내용이 공개된 뒤에 낙폭을 키우면서 역시 희비가 교차됐고 한미 반도체도 이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업종별로는 섬유유복과 음식료품, 의료정밀 강세였고 유통업과 기계, 의약품은 약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역시 삼성전자의 이슈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전일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획을 일시 보류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죠.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전기술 등이
약세였습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바이오 업종도 역시 좀 약세 지속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도 약세였는데 오늘 일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었지만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장중에 3% 넘게 주가가 빠지다 종가물의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역시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내에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추가적인 모멘텀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모멘텀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빠져요, 주가가. 그리고 모멘텀이 나오면 슈팅이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이 상당히 지금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 주요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와 운송이 강세였고 반면 코스닥에서 금융과 의료 정밀기계가 약세였습니다. 내일이 고용지표라든지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지수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등골아빠님께서 오늘 HPSP, ST 무빙이 어마어마했다 말씀 주시는데 이 장중에 HPSP가 S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HPSP가 급등하고 EST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실 무근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HPSP가 그래도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한 4, 5% 정도 올라왔고요. ST 같은 경우는 급락세에 있다가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내려가는 급락세였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 9%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시장에 잘못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확실히 좀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는 이수페타시스죠.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중간에 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때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나 시장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적 관련해서도 역시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오늘은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섹터 이야기를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의 3분기 매출이 29조 2,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DS 부분이 4조 2천억 정도로 시장에 추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부분의 이슈가 조금은 실적을 깎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확 바꾼 거죠. 실적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더 빠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가의 수준까지 빠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나오면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5세대, 그러니까 HBM3 이 사업에 지연되고 있지만은 퀄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퀄 승인이 역시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HBM 3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70% 이상 성장했다. 물론 HBM이 지금 AMD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8단과 12단 제품 공이 양산 판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체 HBM 사업 내에서 HBM3 매출 비중이 3분기 10% 초중반 정도인데 향후에 HBM3 매출 비중이 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HBM4 내년에 하반기 개발 양산이 지금 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임라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확신에 있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됐고 있고요. 아울러서 복수 고객사와 커스텀 HBM 사업화를 준비 중인 이야기 나오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 AI 같은 경우도 자체 개발 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TSMC의 영향을 받겠지만은 이렇게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픈 AI가 자체 칩을 개발한다. 그럼 그런 것들은 역시 우리가 AMD 관련된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어제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스텀 HBM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 요구를 우선으로 내부 외부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고집을 좀 부렸던 면도 있어요. 우리가 파운드리까지 다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수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불안 요소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집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TC 본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에 불신을 좀 줬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인적 쇄신을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인적 쇄신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파운드리를 자사가 아닌 경쟁사에도 맡길 수 있다는 유연한 발표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파운드리를 뭐 TSMC로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퀄이나 이런 승인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 쪽에 상당히 또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또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한 발짝 앞서서 좀 한 발짝 스텝을 포워드한 그런 삼성전자의 어떤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유연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고객사들 차세대 GPU 과제에 맞춰서 최적화된 HBM3 개선 제품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에 해당 개선 제품 과제 양산화를 위해서 현재 고객사들과 일정을 또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그래도 장중에 3% 정도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조금 확인이 되고 좀 돌아서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밸류에서는 확실히 상방으로 우상향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디지타임즈 리서치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5년 글로벌 코어스와 관련 패키징 생산 능력 수요와 이런 부분들이 113%나 증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좋을 거로 보는 거예요. HBM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상당히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본 것 같고요. TSMC라든지 ASE, 그 다음에 암코 등도 생산 능력 확대 중에 있다라고 디지타임즈 리서치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이슈인데요. 오늘 굉장히 좋았던 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장중 10%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시장에서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루머가 돌면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팔아버리는 그런 손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주가 급락의 유력한 배경이 역시 한간에 떠도는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인데요. 한투증권에서는 뭐 회사에 확인을 하고 코멘트를 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죠. 하나는 생산시설 확대. 지금 여기서는 거의 풀캐파로 돌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캐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온 게 전략적 M&A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뭐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시설 확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 반기 보고서 기준의 이수페타시스 생산 가동률은 93.2%로 거의 풀 가동 형식입니다. 풀캐파이죠.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증설이 있더라도 유상증자까지 필요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정 짓진 않았지만 내년 캐펙스 투자 규모는 약 800억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 대구시와 MOU를 맺은 5공장 투자가 26년 이후일 것이고, 내년에는 기존 4공장에 40층 이상 MLB를 위한 다중적층 장비 증설에 집중적으로 투자 자금이 집행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일단은 26년 정도의 공장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정도의 지금 현재 규모의 캐펙스라면 유상증자까지는 불필요하다고요. 현재 보유한 현금 그리고 일부 차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자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자체 자금이나 일부 차입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M&A 가능성도 뭐 높지 않다고 한투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수후보 기업이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론이 이제 이야기가 뭐 시장에 루머로 돌고 있는데, MLB에 주력하는 이수페타시스가 뭐 이번 그런 2차전지 소재 기업 인수로 사업적 시너지가 크게 기대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수그룹 내 다른 계열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등을 지원하기 위한 M&A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투자자들의 이수페타시스 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쓸데없는 다른 계열사 지원한다고 또 나선다는 게 그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유성증자와 관련된 이수페타시스의 공식 의견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현재 조정되는 주가, 그 급락은 이수페타시스의 투자 기여로 뭐 해석할 수밖에 없고, 어제와 오늘 발표된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증가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AI 인프라, 그러니까 AI 가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투자하는 쪽에 이수페타시스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명백한 투자 포인트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은 뭐 기관들의 손절이겠죠. 네, 기관들의 손절이고요. 기관들 손절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신다면, 이게 맞다면 충분히 큰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나와 함께 님께서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도 주시는데, 글쎄요,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고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런 코멘트를 자신 있게 쓸 경우에는 뭐 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아무 확인도 없이 뭐 소설처럼 혼자 생각에 뭔가 썼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회사가 또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게, 공식적으로 뭐 기사가 됐든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좋고요. 아무튼 뭐 펀더멘탈리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악재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질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유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영 자금 이렇게 해서 증자를 하게 될 경우는 악재예요. 운영 자금을 위해서 증자를 한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임직원 급여 준다는 이야기죠. 뭐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임직원 급여 주고 이런 게 운영 자금의 증자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증자 케이스입니다. 근데 전체 증자 세금을 대부분 다 시설 자금으로 캐펙스 자금을 쓴다.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물론 희석이 일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캐펙스 투자에 거의 다 몰빵한다. 이거는 호재예요. 아주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찌라시에 의해서 기관들이 투매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일단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한투증권의 이 이야기가 확인된 사실이고 맞다면 그냥 사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분명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마 뭐 오늘 그렇게 한투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늘 내일 중에 글쎄요,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더 이야기가 좀 나올 거니까 저도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XAI. 어제도 이제 XAI 말씀드렸죠. 그래서 XAI 쪽에서 H100 10만 개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가 또 달려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나도 좀 줘. 나도 좀 대규모로 좀 살 수 있게끔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고 SOS를 쳤다고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XAI가 콜로서스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용량을 또 2배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죠? 네. 총 20만 개의 H100과 H200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오픈 AI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우리도 이렇게 확보를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체 칩 개발에 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로드컴, 그다음 TSMC와 함께 협력해서 한 26년도 정도, 25년, 26년도 정도의 자체 칩 관련해서 양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AMD의 칩 이 부분도 MI300X인가요? 뭐 그것도 쓸 수 있다. 뭐 그러면 삼성전자에 기회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월스트리트 저널 이슈입니다. 이 보시면은
KKR과 에너지 캐피탈 파트너스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총 70조 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개발은 아직도 아주 핫한 쪽으로 볼 수 있겠죠.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8기가와트의 기존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과 100기가와트의 운영과 개발 가능한 자산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력 인프라 전선 쪽은 역시나 지금도 핫하게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표입니다. 이게 주가 흐름인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예,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네, 이게 언젠가요? 다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7, 80%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어제 32%나 급락했죠. 회계 감사 업무를 맡은 어스트 N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사의 경영진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사임했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사임 사유를 밝혔고요. 지난 8월 27일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 회계장부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쪽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뭐 급락이 뭐 근본적인 실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락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으니까 반도체 섹터에 좀 센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뭐 펀더멘탈 이슈가 되는 건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다면 이거는 뭐 반도체 섹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워낙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예,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한 번 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재무제표에 뭐 이슈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근본적인 이슈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길게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자, 오늘 원전 이슈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의 원전 관련된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0일 현지 시간 체코 반독점 당국인 UOHS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선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7월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코 경쟁당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안이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행정적 절차를 훼손할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표준 절차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과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조치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체코 전력공사와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별개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다만 체코 경쟁당국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협상과 계약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빠지긴 했는데 다만 두산 엘리비티의 사측 의견에 대해서 DS투자증권은 오늘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 반독점 관련 조사는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수원 최종 계약은 25년 3월로 최종 계약에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11월 체코 전력공사 및 관련자 60여 명이 최종 계약 과정 조율을 위해서 한국 입국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 반독점 관련 조사는 행정적 절차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역시 뭐 이것도 너무 우려할 건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만 보면 그냥 그대로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지나가는 어떤 뭐 이벤트인가? 하나의 그냥 이슈로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다른 이야기죠.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외신에서 나온 건데요. 체코의 전력회사 CEG가 영국 롤스로이스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 체코가 또 다른 쪽으로도 지금 원전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CEG의 탈탄소화 목표와 에너지 자금률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 SMR은 2030년대 초에 체코 테멜린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롤스로이스의 SMR 기술은 빠른 설치와 저비용이 특징인데 청정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외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코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월에 한수원의 계약이 어떻게 될까? 아직은 물음표가 좀 있을 수는 있죠. 뭐 현재 오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체코의 행보가 또 이렇게 한수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다른 쪽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회사와도 SMR 개발을 위한 협약을 또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관련된 계약은 아직도 좀 팔로우업을 계속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하기에 이렇게 뭐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허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겠죠. 어쨌든 국내 최종 계약 과정 조율을 위해서 한국에 11월 달에 입국을 그대로 한다니까 뭐 가능성은 아주 높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좀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양호한 실적 분석에 화장품과 에스테틱 관련주가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의 자료를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국향 화장품 수출입니다. 이게 위쪽에 보시면 회색 음영으로 된 부분들이 미국향 화장품 수출인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2의 수정 주가인데 실리콘2의 주가들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계속적으로 튀어오르면 이와 관련된 종목은 역시 실리콘2입니다. 미국향 화장품 수출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회사가 실리콘2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여전히 계속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실리콘2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다울투자증권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3분기 낮은 기대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썼는데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눈높이를 확인하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주가 그에 따라서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보면 확연하게 숫자가 올라온 게 보일 거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고 지금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고 올해 4분기에 대해서 3분기 대비 QOQ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3분기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 3분기 실적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4분기에 이연됐기 때문에 연간 실적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실적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꺾였지만 그 실적이 4분기로 이연되기 때문에 3분기 대비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 역시 코스메카 코리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증설과 공정 효율화가 기대되는 한국 콜마도 목표 주가 10만 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어서 한국 콜마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죠. 최근에 코스맥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국 콜마가 코스맥스의 반등만큼 올라간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튀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같이 좀 한국 콜마를 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맥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에 관련된 모 회사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 회사가 뻥튀기보다는 IR 때 조금만 좋으면 엄청나게 막 좋다고 막 난리 법석을 IR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외주를 준다. 색조도 외주를 주고 효율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그 회사의 깐부가 어디냐? 국내 회사 중에서는 코스맥스였다. 그러니까 외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코스맥스가 꽤 주가가 올라왔는데 자, 한국콜마도 당연히 그 회사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업을 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콜마도 3분기 실적이 어닝을 넘는 컨센을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 실리콘2가 미국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데요. 역시 현재 주가는 2분기와 3분기가 실적이 거의 플랫하다라고 가정한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데 일단 열어보자는 거죠. 근데 아마 다울투자증권의 뉘앙스는 3분기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아마 가지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스크린 시즌 준비하면서 수출 증가하는 1분기에 유의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국면으로 본다. 그러니까 1분기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있죠. 자, 그리고 메디컬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웅제약입니다. 3분기 대웅제약이 별도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11억 원 발표를 하면서 추정치를 부합했고요. 그다음에 어버비의 좀 그 보톡스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비 8.2% 성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에스테틱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 재차 확인되면서 대웅제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오늘도 보이기도 했죠. 그 최근에 방한 외국인들이 환자들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성형을 하러 수술을 받으러 왔지만 지금은 시술 받으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만약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필러, 톡신 이런 것들 아주 성장을 할 거예요. 미용기기 회사들보다는 필러와 톡신이 훨씬 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웅제약 같은 톡신 같은 경우도 내수에서 추가적인 성장세 기대할 수 있고요. APR은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5대1 액면 분할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기관 내긴 다 팔았는데요. 그런데 4분기에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를 감안하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 가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역시 이제 코스알엑스죠.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 효과로 일단 좀 좋을 수 있다는 거고, APR도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오늘 VT가 좀 급등했는데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VT 관련해서 다양한 국가로 해외 확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해외 진출 가능성 진행 국가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날 중국의 VT, 왓슨 3,800개 매장의 입점에 대한 루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질문을 시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두 개 품목, 폼 클렌저하고 마스크팩 두 개가 최근에 입점 유통되는 거로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아마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폼 클렌저하고 마스크팩. 그리고 리들샷 같은 경우에 중국 진출 관련해서는 위생의가 득하고 협상 등의 과정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VT. 근데 오늘 VT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미아님, 리프팅 시술 추천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프팅 시술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얼굴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쭉 당기는 그런 바늘 실 리프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을 절개해서 이렇게 당기는 리프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마지나 뭐 울세라 같은 이런 레이저 장비를 맞으면서 약간 바짝 이렇게 당겨 올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서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장을 졸이듯이 시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뜨겁게 아주 열로 해서 지방을 태웁니다. 그래서 얼굴이 쫙 달라붙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서마지,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피부과 원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자 전문의의 상의를 하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상의를 하시고 시술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 맞는 시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주항공청이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체결을 했다. 그리고 내년 민간기업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 본격화 등의 관련주가 일부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고,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은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컨텍, 섹트랙아이, AP위성, 이노스페이스 등의 우주 항공 산업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역시 이것도 테마입니다. 최근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테스트 사업이 본격화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은행의 테스트에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에 10만 명, 잠정적으로 10만 명이 전자지갑을 개설해서 예금 토큰을 사용해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한국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초 테스트 사업을 개시할 거로 이야기됩니다. CBDC 시스템은 이용자가 은행의 전자지급을 개설하고 예금 토큰 발행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기존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미국 재무부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로 대체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디지털 화폐 관련주 KCT, KCS, 한네트, 로지시스 등의 일부 관련주가 주가들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댕댕크크크님, 부장님이 시술 이야기하니까 성형외과 상담실장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잘 해야죠. 네, 여러 가지 잘 하면 좋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좋습니다. 6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어제 주가가 22.29%나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기계와 남북경업 재건주가 일단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주가는 3거래일간 이어온 상승세를 중단을 했죠. 트럼프가 57%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역시 트럼프의 선거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전국 지지율에서 1%포인트 차로 촉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만 CNN에 따르면 이 러스트벨트 지역 이 부분의 3개의 경합주 중에 2곳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의 박빙을 앞서고 있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동률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해리스가 좀 앞서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 주가가 빠졌다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러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기계나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올려주신 외신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자료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아주 중요한 경합주잖아요.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혹이 확산 중에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땡깡 부리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선거 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펜실베니아의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주 선거 책임자 알 슈미트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 주장들이 민주주의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고, 트럼프는 루저런 카운티와 랜카스터 카운티를 지적하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루저턴 카운티에서 의심되는 유권자 등록권은 조사 이후에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랜카스터 카운티에서는 약 2,500건의 의심스러운 등록 신청이 접수됐지만 확인 결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펜실베니아의 선거 문제에 대한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고 외국의 개입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선거 후에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역시 트럼프가 목리를 부리고 있죠. 선거를 질 수도 있다. 불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고요. 총 들고 막 이렇게 급습을 하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 있었죠. 머리 아픈 사람이긴 합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사람이죠. 아무튼 대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마지막 강릉 소재 가금 농장소 올해 가을에 첫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 발생 소식이 있으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는 5개월 만에 나온 거죠. 이 고병원성 관련된 부분들이 AI 확진 이야기가 5개월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당 농장에 대해서 780마리 정도의 가금류 살처분이 됐죠.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역시 계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백신 진단, 시약, 방역 관련된 신종플루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려왔다 이렇게 들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일부 나오면서 일부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제노코, i3 시스템 등과 같은 일부 방산 기업들이 약간의 반응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줄이기도 했죠. 그래서 좀 좋지 못한 종가무렵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제가 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날 오늘 어제 밤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또 마감 시장도 같이 방송을 하셨던 이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셨던 김영렬 센터장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어제 최근에 상당히 좀 암투병으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좀 암투병을 아주 힘겹게 오시다가 지난 8월 정도였나요? 상당히 좀 이렇게 진전이 돼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일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어떤 아주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회사에 출근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뵙자 하면서 저도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이야기까지 드렸었던 그런 약속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상당히 좀 시장에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그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정말 친구로서 그리고 어떤 동료로서 정말 좋은 분이었고, 정말 가슴 속에 정말 따뜻한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또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세상을 또 이렇게 떠나셨지만 또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또 영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뭐 그쪽에서 또 너무너무 편안한, 그리고 너무 웃으면서 또 어떤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